정말 그 오랜 시간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인천고등법원 유치 드디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사법 환경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누리게 될 편리한 사법 서비스에 대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장이었었던 법무법인 안다의 조영주 변호사님 자리에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장님으로서 정말 뿌듯하시고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주변에서 축하들 많이 하시죠?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요새 행복합니다. 네. 네. 그 아주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따 이제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얘기지만 이 고등법원이 유치가 되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일반 시민들은 네. 뭐 어떤 점이 좋을까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인천 고등법원이 유치돼서 이런 것들이 아마 편해질 겁니다라는 여러 가지 그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항소심 재판이 뭐냐면 일종의 그 속가, 그러니까 그 분쟁의 크기, 네. 아니면 형사 사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범죄, 네. 그러니까 행정 사건은 이제 전부를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사건의 비중이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지금도 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뽑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인천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이 서초동에 있는데 네네.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어우, 편도. 네. 근데 이제 고등법원이 이제 지금 하객동에 있는 곳으로 된다면 대략 30분으로 줄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는 시간에서 1시간이 줄면 오는 시간도 1시간이 줄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들어요. 서울까지 가서 차 막히죠. 네. 주차해야 되죠. 대기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서울에 가면 하루가 다 날아가요. 맞습니다. 네, 단순히 2시간, 3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루를 절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하러 서울까지 가야 했던 이런 부담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요.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다 네. 인천에서 끝나요. 좋습니다. 대법원 가는 사건은 어차피 서울 가는 것이고 뭐 1심, 2심, 뭐 항소심 모든 사건들이 네. 인천에서 끝나요. 다른 지역 안 가도 돼요. 잘 그게- 됐네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근데 뭐 모두 재판받고 사시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재판이 무슨 소송에서 뭐 소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가 있냐면은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정법원인데요. 네. 이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아이의 보호라든가 소년 사건이라 이런 건 상당히 그 후견적 기능을 하는 그 법원인데 이런 법원도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서울로 가버리면 항소심 네. 재판 받으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네. 예, 이제 아무튼 인천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재판은 인천에서 하고 다 끝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고용 효과도 뭐 인천연구원에서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디테일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네.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인천에서 사건을 계속하니까 인천에서 이제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인천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들 그다음에 법조 타운이 만들어지면서 그 유발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법원 갈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네. 평생을 보면 법원 갈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꼭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송사에 심할 일도 생기고 네. 재산과 관련한 일도 생기고 네. 뭐 땅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거든요. 이 법하고 네. 연관된 게. 네, 그래서 네, 네. 인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 네, 또 한 가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법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떤 네네. 뭐 죄를 졌다든가 뭐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인데 보통 이 법원을 이용하는 곳은 기업이에요. 네네. 예, 기업은 운영하다 보면 계약 우리나라는 이제 계약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네.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일상적인 거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주체가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우리 개인들은 그 기업에 들어가서 고용이 돼서 월급 받는 경우가 훨씬 그런 분들이 많죠. 네네. 개인 사업자들도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이 법원이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서 뭐 어차피 어떤 계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네. 가까운 곳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뿐만 아니라 네네.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것, 음.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천에 있는 법원을 더 이용하고 싶겠죠. 네. 예, 그전에는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도 서울 가서 재판 받아야 되니까 네네.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인천에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기업하기 좋아지면 기업이 더 몰릴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고용을 더 많이 할 거고 네네. 그래서 인천 경제에 저는 뭐 엄청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상당한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블로그에 보니까 2020년에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천 고등법원이 유치됐다고 자랑할 날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 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린 겁니까? 처음 목소리를 내고. 제가 처음 이제 활동한 거는 2019년도 6월부터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6년 됐습니다. 6년. 네, 6년 동안 유치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법조인들한테 이 고등법원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3심제라서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어요. 네네. 인천엔 지방법원은 있죠. 고등법원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지방법원 아래에도 보면은 지원이 있고 시법원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고등법원이 얼마나 높은 단계의 법원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6개 있거든요.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핵심 도시에만 있어요. 근데 인천이 없었어요. 예, 인천은 충분히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법조인들도 편하지만 인천의 위상이 이런 고등법원도 없는 광역시 중에서 경제력은 제일 크고 인구는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 고등법원이 없다니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또 인천 사람으로서 이거 꼭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데 가는 길은 멀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딱 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혼자의 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하셨을 텐데 네. 우선 이제 불꽃을 지핀 분은 우리 변호사님이시고 네. 거기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함께 수고를 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인천 변호사협회 유치 활동을 같이 했던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안관주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일단은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 이제 진행자님도 말씀하시지만 왜 고등법원이 필요한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네네. 예, 있는지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역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예,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천시 또 그다음에 또 정치권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불을 지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이전에는 인천 고등법원이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네. 왜 우리는 인천 고등법원이 없지? 우린 차별받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인식을 하신 거죠. 네. 예,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돼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정치권도 힘을 합치고 네네. 뭐 이런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초창기에는 낙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의 힘으로 예. 저 사람 왜 저래? 뭐 그런 얘기 많이 고등법원이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뭐 저렇게 나선다고 돼?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해냈을 때는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막 얹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뭐 않습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얹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나중엔 다 도와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서 이뤄낸 것 같습니다. 낙담의 순간도 많으셨죠. 그럼요. 그런 거를 또 블로그 글에 남긴 적도 있고요. 네네. 술 마신 적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낙담의 순간 하나죠. 낙담이요? 네. 뭐 이제 제가 뭐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가 되는 게 얼마나 인천 사회를 변화시킬지 아는 저한테 네. 근데 낙담을 한다고 해서 그 달라질 것도 없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그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저는 이건 저 사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인천 사람이고 인천의 법조인이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꼭 하겠다. 네. 예, 제가 뭐 한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목소리 내고 알리고 앞장을 서면 어느 순간은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지금은 추억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 고등법원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기업하기도 더 좋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그럼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이 고등법원이 생김으로써 피해라고 표현할 만한 게 있을까요? 피해가 전혀 없죠. 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근데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막 고등법원 들어오면 일부 변호사들 중에 그 외지에 더 법원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외부에서 변호사들이 더 인천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 자기들이 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셔야죠. 시장이 커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시장이 커져서 더 많은 변호사가 와가지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네네. 했는데 어쨌든 뭐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 일이죠. 네네. 네. 뭐 미래지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장이 커진다는 건. 네, 도시가 커지고 있고 기업도 몰리고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법조 시장이 커지면 이거를 우리 인천에 있는 법조인들이 또 시장 파일을 키워서 더 네네. 경쟁력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본인들도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네네. 같이 커야죠. 네. 이제 말뚝을 박은 거거든요.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뭐 언제 개원을 하며 어떤 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많이 남았을 텐데.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고등법원은요. 네. 내년부터 사실 들어와요. 내년부터. 네, 사실상 고등법원이 내년부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법이 이제 2028년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네. 사실상 고등법원이 내년부터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그 법원도 이렇게 고등법원 만드는 거에 적극 동의를 했고요. 네. 인천의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천에 그 원래 원해재판부 2개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형사재판부하고 행정부가 원해재판부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사실상 인천에서 재판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가도 돼요. 서울 안 가도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 법안이 통과된 효과예요. 어차피 28년에 들어올 거니까 법원에서 미리 고등법원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다 설치해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준비가 뭐 이제 뭐 고등법원에 들어오면 건물도 짓고 뭐도 하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내년부터 우리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없다. 네, 그러니까 업무는 미리 보시는 거군요. 네, 업무가 미리 와요. 네네. 25년에 이제 미리 오고 28년에 이제 그 고등법원이라는 이제 틀이 생기는 거죠. 네네. 네. 그때는 이제 뭐 사옥도 만들고 그러고 네. 나름대로 이제 사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기 이제 북부지원 생기거든요. 네네. 그 건물하고 지금 인천에 하객동에 있는 건물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고등법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이라는 현판을 다는 거는 이제 28년도에 28년도에. 하는 거죠. 네. 사실상은 내년에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인천 토박이라 외쳤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인천에서 쭉 나고 자라셨나요? 네. 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아주 뭐 거의 한글 깨치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네. 네, 인천에서도 판사를 하고 저는 이제 뭐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네. 인천에 오래된 학교죠. 일제시대 때부터 나온 학교인데 네. 야구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변호사님 같이 그 법조인도 있으시네요. 법조인도 한 20여 명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연예인도 많고. 연예인들은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김무생 선배님도 계시고 박상원 선배님도 네, 네.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하신 분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 잘 되길 바래요. 네. 인천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은 바다와 아까 지금 항구와 공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그 공단에 아주 그 신산업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로보트, 뭐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인천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맞습니다. 보면서 인천은 기회 땅이다. 인천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인천이 잘 되게 노력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법복을 입고 판가름을 내는 일을 하셨지만 네.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에서 사람들과 걷고 또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소통하는 변호사다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던데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제가 이제 뭐 판사 생활을 한 10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변호사를 이제 올해 한 18년째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어떤 일이든 좀 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는데 저는 1년에 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요. 어우, 책을 대단하시네요. 읽고 글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책 속을 걷는 변호사라는 책을 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서 그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에 읽는 거를 이제 직접 활용을 하든지 네. 여행을 하든지 해보는 걸 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순례길 학교를 만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길걷기를 하는데 우리 인천 지역 분들이 한 반 정도가 인천 지역 분이세요. 네. 원래 인천에 있는 분들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천은 제가 인천에 있는 하천들 있죠. 네, 네. 다 걸어봤어요. 다 인천을 그다음에 해안도 다 걸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인천 걷기도 하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또 그 좋은 길들도 사람들하고 같이 걷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인천을 걷다 이런 주제의 책을 써볼 생각인데 네, 네. 인천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갈 데가 어디 있어? 볼 거 없어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알려야 돼요. 인천이 이렇게 걷기 좋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인천을 이제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시 네. 그러면 인천. 음. 그리고 걸으면서 좋은 풍경이라든가 뭐 어떤 바다, 뭐 어떤 활동 이런 거를 하는 도시가 인천. 이런 거를 저는 그 만들어내고 싶어요.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뭐 애정 굉장히 크시고 또 에너지가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런 계획을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 에너지를 갖고 하실 만한 계획 같은 거 네. 구상한 거 있으신가요?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걷는 자의 수도.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들 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순례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계속 펼쳐서 저는 인천이 걷기 좋은 도시, 네. 걸으면 행복한 도시, 네, 네.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제안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감목질 라디오에서도 항상 이렇게 격려를 네.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네. 한 말씀 더 앞으로 하고 인천 걷기와 관련돼서 우리 네네. 여기 방송에서 네네.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일단 그럼요. 우리 인천 사람들부터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이게 소문이 나서 외지인들이 오는 거지. 우리도 안 하는 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어떠한 인물 개발이나 길 개발이나 일단 우리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이 홍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사람이 인천을 사랑해야지 인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인천 사랑해 그러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다음에 인천의 발전되기 위해서 이번에 100만 서명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또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전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네. 인천이 이렇게 단합하고 한다면 제일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을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